안녕하세요. 곽길섭 북한영론TV 김정은 대부 시간입니다. 3월 한미 합동군사훈련이 코로나19로 인해 일찍이 취소된 가운데 진행된 북한의 동계훈련도 끝이 났습니다. 막말과 미사일 도발로 긴장이 고조된 가운데서도 남북한과 미국이 정상 간 친서 교환을 통해 대화의 끈을 놓지 않으려고 부심한 점이 주목됩니다. 혹시 남북한 또는 미북 간 깜짝 해동이 재현될 가능성은 없을까요? 그래서 오늘은 핵개발에 올인하던 김정은이 2017년 말부터 갑자기 태도를 바꾸어 전 세계인들을 이른바 한반도에 범인하는 미몽으로 빠져들게 했던 과정을 한번 복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주제를 선정한 또 다른 이유는 북한의 비핵화 노선의 전환을 트럼프의 화형과 분노, 북한 완전 파괴 발언 등 강경 드라이브의 공으로 돌리고 있는 데에 대해 저는 평소 동의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김정은의 핵정책 전환은 스스로의 결정, 즉 대전략에 기초한 세부 전술 재조정이라는 게 저의 판단입니다. 외부 요인은 단지 부차적인 변수라는 거죠. 북한이 비핵화 협상으로 정책 변화를 추진한 것은 공식적으로는 2017년 미국과의 판가리 싸움 국면에서 실시된 11월 29일 ICBM 시험 발사와 고디언 핵개발 완료 선언, 2018년 김정은 신년사를 통한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 의사 표명, 2018년 3월 우리 측 대북 특사단 접견 시 김정은의 비핵화 의지 천명선으로 진행되었지만 그 연호는 한참 거슬러 올라갑니다. 가장 먼저 주목되는 시기는 2015년 10월 30일 김정은의 7차 당대 소집 결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북한의 최고 의사결정회의체인 당대회는 1980년 6차 당대회 이후 소동구권 붕괴, 경제난 등 내외 여건이 악화됨에 따라서 36년 동안이나 소집이 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개최 그 자체만으로 큰 역사적 사건이었죠.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회의가 아주 갑작스럽게 결정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김일성 사회주의 청년동맹이 당 정치국 회의 결정서가 나오자마자 10월 15일에 공고하였던 청년동맹 9차 대회 1월 개최 계획을 5월 7차 당대 이후로 일정을 변경한 것에서 잘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소한 10월 15일 청년동맹 전원회의 이전까지는 7차 당대회 소집이 결정되지 않았다는 것을 말합니다. 당대회 소집 결정은 10월 16일부터 30일 사이에 갑자기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김정은이 갑작스럽게 당대회 소집을 결정하게 된 이유는 그 보름 사이에 대대적인 권력구조 개편을 결심했다거나 4차 핵실험, 즉 수소탄 실험 준비 완료 보고 등이 있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핵 문제는 핵을 연구 개발 중일 때와 핵을 보유한 상태에서의 정책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통상 당대 소집이 결정되면 당 조직 지도부 주관으로 각급 기관에서 파견된 당대회 준비 실무소조, 이른바 TF가 결성돼서 대회와 대회 사이의 사업 전반을 총결산하고 향후 권력 구조, 정책 방향 등에 대한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설정한 후에 김정은의 사업 총화 보고와 당대회 결정서 등을 준비합니다. 따라서 소분과로 핵정책 검토 상무조가 설치되어서 여기에서 핵미사일 개발 완료 시점과 방법,
그리고 핵개발 완료 이후의 정책 방향을 수립하였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러한 추론은 2017년 말 2016년 7월 한국으로 귀순한 전 영국주재공사 태영우가 김정은이 2017년 말까지 핵개발을 완료하라고 지시했다고 증언한 데서도 뒷받침됩니다. 김정은이 핵개발 완료 시점을 2017년 말로 설정한 것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속도, 2016년 미국 대선 기간 중 북한 도발에 대한 대응이 어려운 점, 2017년 12월로 예정된 한국 대통령 선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조치로 평가됩니다. 실제로 7차 당대에서는 김정은이 핵 보유국의 위상에 걸맞는 대외관계 변화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북한이 당대회 직후인 2016년 7월 6일 정부 대변인 성명을 통해서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5대 조건으로 남한 내 미국 핵무기 공개, 남한 내 모든 핵기지 철폐 및 검정, 미국 핵타격수단의 한반도 전개 금지 보장, 대북한 핵무기 사용 및 위협 금지 약속, 주한미군 철수 선포를 제시한 것이 아주 중요한 증거입니다. 북한이 핵개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을 시기에 정반대의 개념인 비핵화 조건을 언급한 것은 이미 내부적으로 핵개발 성공 이후의 전술을 검토하고 있었음을 입증해 주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주목할 시점은 2017년 10월 개최된 당 7기 제2차 전원회의입니다. 동의에서는 조성된 정세에 대처하기 위한 당면한 몇 가지 과업에 대하여를 제1의제로 채택했는데 9월 3일 6차 핵실험 이후 미국의 강화된 제재 압박에 대한 대응 방안, 미 본토를 사정꾸러 하는 ICBM 조기 발사를 통해 핵개발 완료를 선언한다는 전략을 토의하였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북한은 이렇게 내부 정비를 끝낸 후에 11월 29일 미 본토를 사정꾸러 하는 ICBM 화성 15호를 발사한 후 핵 미사일 개발 완료를 선언하였습니다. 북한이 성공을 주장하긴 하였지만 핵탄두 소형화, 대기권 재진입 기술 등은 여전히 의문으로 남았다는 게 국내 전문가들의 일치된 평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핵개발 완료를 조기에 선언하였는데 김정은의 2017년 말까지 핵개발 완료 구상과 평창 올림픽이 개최되는 2018년이 비핵화 협상으로 정책을 전환하기 위한 최적의 시기라는 판단이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 김정은은 2018년 1월 1일 신년사를 통해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 의사를 공개적으로 선언하고 3월 5일 방북한 우리 측 정부 대북 특사단에게 한반도 비핵화 노련을 위한 미북 간 대화 주선을 당부함으로써 대미 협상의 물꼬를 틔웠습니다. 이처럼 북한의 비핵화 협상으로의 정책 전환은 오랫동안 검토해온 정권 안정과 체제 발전을 동시에 추구하려는 김정은 구상의 본격화, 핵개발에 이은 김정은의 또 다른 승부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서 방송을 시작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김정은과 북한을 아전인수식으로 과소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그럴 경우 상대를 정확히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당연히 올바른 대책이 나올 수가 없겠죠. 김정은은 독재자입니다. 그러나 야망이 있는 승부사이기도 합니다. 대전략에 기초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북한의 비핵화 노선의 전환을 트럼프의 공으로 돌리는 것은 외교적 레토릭 수준이면 충분합니다. 미북 대화가 완전히 교착 상태에 빠진 지도 언
1년 이상이 또 넘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국면도 김정은이 주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분명하고 걱정되는 것은 김정은이 또 다른 묘수를 구상하고 있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우리가 북한핵을 한반도에서 영원히 제거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치밀한 전략 전술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또다시 김정은의 페이스에 말려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오늘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시어 대단히 감사합니다.